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지난 3편의 화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한국은행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통화 스왑이 궁금해요 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 통화 스왑도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국제협력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 스왑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어떤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통합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G20, 아세안 플러스 3 등의 국제협의체에도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영내 금융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정책 공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력은 협력 대상의 성격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그룹, 지역개발협력기구로 대표되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기구, 동남아 중앙은행기구 등 중앙은행 협력기구와의 협력, G20, 금융안정위원회, 아세안 플러스 3 등과 같은 국제회의체와의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아세안 플러스 3와의 금융협력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통화 스왑도 국제협력 중 한 가지라고 했었죠? 통화 스왑 얘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55년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MF 가입 이후 수차례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아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IMF의 각종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행은 IMF와의 정례 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단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수행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F 세계은행그룹 합동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 등 IMF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경제 현황을 홍보하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설명하는 등 경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F와 자금 거래도 담당하고 있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구는 중앙은행 협력기구 중 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BIS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민간상업은행,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의 일반은행의 건전성 평가지표로 자주 이용되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BIS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으로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간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한국은행은 1997년 1월 회원은행으로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총재회의를 비롯하여 연차총회,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회의,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아시아지역협의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19년부터 BIS 이사회 이사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점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한국은행은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고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도 직접 협의하는 등 협력 채널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제회의체와의 교류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한 가지는 아시아 지역 간 금융경제협력을 위한 영내 협의체인 아세안 플러스 3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여 만든 것인데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시아와 한중일이 별개의 경제권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아세안에서 한중일을 초청하면서 현재 아세안 플러스 3 체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영내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고 위기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협력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세안 플러스 3국은 2000년 영내 금융협력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금융협력 수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받는 수단이 바로 통화 스왑입니다. 여기서 통화 스왑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통화 스왑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교환하는 금융계약을 의미합니다. 정의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으시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통화 스왑 체결 이유를 들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 한국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었죠. 즉, 위기 발생으로 시장에서 원화가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화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통화, 예를 들어 달러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은행끼리 미리 약속을 맺는 것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왑입니다. 이렇게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외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금융협력 수단입니다. 즉, 아세안 플러스 3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영내 국가들과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영내 금융안정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내 국가들 간의 양자 간 통화 스왑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이를 다자화하여, 즉 여러 국가들 간의 협정으로 확대하여 현재 총 재원은 2,4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어났으며 이 중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영내 협정을 통해 다자 간으로 통화 스왑을 맺는 경우 이외에 개별 국가 간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작년 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 스왑 계약 체결.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금융시장 불안, 위기 등에 대응하여 미국과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했는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통해 미달러화 유동성을 시중은행에 지원함으로써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미국을 포함해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9개국과 총 1,982억 달러 상당의 양자 간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 정책 경험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부응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부터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앙은행 업무연수,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 직원 대상으로 하는 방문연수 프로그램, 통계 및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술 지원 사업 등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OECD 등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 기관과의 연례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은행들과 어떻게 협력하며 금융안정에 힘쓰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국가 간 정책 공조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은행과 중앙은행에 대해 알고 싶었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과 구글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실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